이학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이제 투자의 길을 다른 방향에서도 찾아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지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M&A 이슈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SK그룹이 요즘 M&A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어저께였죠. OCI 머티리얼즈가 이제 OCI 건데요, 당연히요. SK그룹에서 인수한 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분이 49%를 인수했는데요. 4,816원, 생각보다 우리 좀 싸게 샀고 네. 양사 모두 한쪽에 좀 싸게 파는 듯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서로 이제 뭔가 집중할 수 있게 싸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여기 나왔더니 반도체 소재 산업 본격적인 진출한다는 관점 그리고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어저께 양사 모두 주가가 올라가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M&A 이슈는 뭐 많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올해만큼은 대기업들의 M&A 건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 간에는 M&A가 별로 없었어요. 아주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강제하는 거 아니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재벌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것은 남한테 줄 수 있냐는 얘기였는데요. 오늘이 11월 25일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네. 딱 1년 전에 11월 26일 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바로 삼성과 하나그룹. 맞아요. 석유화학 분야 다 가져가라. 방해 산업 다 가져가라. 그래서 삼성 네. 테크인이 하나 테크를 맡기게 된 그런 거가 되게 되겠는데요. 그런 계열사 내 것을 이제 빅딜 해버렸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M&A가 이뤄진 것이 작년 말부터 올해의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이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규모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보다 올해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자잘한 거 다 빼놓고요. 1,000억대 이상의 M&A 건수만 보면 작년에 1, 3분기에 12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3조 원 이상이 되니까요. 네. 규모도 늘어났고 건수도 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과거 사례도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핫 이슈가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막 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네. OCI 머티리얼즈 얘기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를 품은 SK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SK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제 큰 집에서 나왔잖아요. 큰 집이랑 이제 아닌 것 같지만 생각 같지만 영어로도 빅하우스란 말이 진짜 큰 집을 감옥이라고 그러는데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경에 완전히 복귀한 게 8월이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은 M&A랑 상관없이 SK그룹 하이닉스가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M&A를 얘기했는데요. 세 가지 정도만 집중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11월 초인가 10월 말로 기억되는데요. CG 헬로비전을 이제 인수하는 걸 발표했거든요. 이게 아주 최종적으로 이제 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안 났는데요. 여하튼 인수하기로 했죠. 지분의 30%를 5천억 규모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엊그저께 나온 것이 OCI 머티리얼즈. 네. 규모에 맞먹죠. 4,800원에 지분 49%. 이 두 개는 모두 경영권까지 갖고 가는 거가 되겠고요. 소카는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소카는 다음에 창업자가 이제 만들어갖고 또 소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네, 1시간 그렇죠. 단위, 2시간 단위 이렇게 빌리는 거. 렌트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해외에서는 집카, 우리나라는 소카 그런 거가 되겠는데 590억 원의 지분을 20%를 인수했어요. 이거는 경영권 아직 갖고 가는 건 아닌데요. 여하튼 이런 건 대규모의 투자를 벌인 것이 SK그룹의 최근에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모은 것에 정리한 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있는 SK의 생각,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뭐 별만 SK 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네. 제가 뭐 SK그룹에 일한 적도 없고 최태원 회장이랑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거가 되겠죠.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수년 동안 큰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권의 어떤 공백에 따라서 네. 적극적인 투자를 못한 거를 이제 일시에 좀 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올 때부터 이제 적극적인 우리나라 경제 개발,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강력히 있었다고 봐요. 전략적 결정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K그룹의 그동안의 문화와 아주 무관치 않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SK그룹의 성장은 인수합병의 역사였다고 보셔야 되겠거든요.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예전에 유공이었거든요. 유공을 인수했죠. 와, 진짜 그리고, 오랜만에 듣네요. 그리고 네. 요즘 이제 젊으신 분은 다 SK 텔레콤을 알지만 예전에는 한국이동통신이라고 그랬거든요. 한국통신을 인수해서 이제 되어갔고요. 하이닉스도 예전에 보면 현대전자 해갖고 하이닉스 해갖고 SK 하이닉스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통해서 성장하는 SK그룹의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특히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첫날,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금요일인가 이렇게 큰 집에서 나왔는데 주말에 바로 가갖고 바로 기자들이랑 모여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4-5가지의 중요한 앞으로의 향후 과제를 얘기했는데요. 반도체를 육성한다. 그리고 네. ICT, 역시 IT 분야가 되겠고요. 바이오 제약,
그리고 에너지 등 그룹의 5대 핵심 성장 사업을 딱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어울리는 것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최태원 회장의 발언대로 앞으로도 SK가 그런 행보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나라의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듯이요. 그룹의 재벌 그룹은 오운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최태원 회장은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쪽에 계속 나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태까지 반도체라든가 에너지 쪽 얘기했는데 바이오 제약 분야는 아직 뚜렷하게 추가적인 투자한 게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제약 이런 쪽에 국내외에 또 먹거리를 찾는 네, 그런 관심 노력도 많은 것 같아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K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이것 좀 살펴주세요. 네, 먼저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증권가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증권은 일반적으로 뭐 긍정적 의견 대부분이어야 되겠고요. 다만 일부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M&A가 급증하는 것 때문에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SK가 OCI 머티리얼 인수한 건 대해서는 제목만 보면 우리가 다 뭐든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OCI의 지분 투자 인수는 긍정적이다. 네. 하이 투자는요. 신성장 동력 통한 성장성 가시화, 주가 상승 기반 마련할 듯 이게 긍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특히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는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대단한 너무 심할 정도로 쓰고 있는데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활용점정. 신의 한 수. 네. 활용점정 이렇게 할 정도로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르죠. 막상 CJ 헬로비전 아직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거래가 풀리고 나서 또 SK랑 합병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는 네.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겠죠.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뭐 M&A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씀 앞서서 잠깐 해주신 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썼는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M&A가 늘어나는 거 어찌 보면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기업들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돈이 안 되는 거 떨어져 나는 것인데요. 지금 물건을 파는 쪽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CJ그룹은 긍정적인데 그럼 막 인수한 하나나 롯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말 잘 될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는 이건 저성장 시대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적인 어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럴 때 이들이 지금 자기 돈만이 아니라 남의 돈까지 빌려갖고 레버리지 일으키는 쪽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적극적으로 M&A했기 때문에 기업 신용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돈을 벌을지 모르나 향후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업의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국내 증권사의 분석들 또 해외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이제 조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SK그룹은 너무 지금 심하게 하고 있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SK는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고요. 네. 약간 뜬금없이 말씀드리면 저는 CJ ENM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약간 뜬금없잖아요. CJ 헬로비전은 이제 SK텔레콤이 갖고 왔는데요. 저는 CJ 헬로비전이 여태까지 긍정적으로 본 건 딱 하나였어요. 티빙이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티빙의 그 모바일 분야인데요. 이거는 안 넘어갔습니다. 이거 CJ ENM이 갖고 왔는데요. 네. 값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봐더라도 돈을 벌고 안 벌고 간에 사업의 가치가 있는데요. 대충 티빙 얼마에 사갔을 것 같아요, 감으로요. 글쎄요. 전혀 저는 감 안 오는데. 웬만하더라도 뭐 네. 200~300억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자를 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웬만한 강남 아파트 한 채까지 25억인가 26억에 사갔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이거 완전 헐값 중 헐값에 갖고 왔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티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모든 이런 CJ그룹에 넘어갈 때, 네. ENM 팔 때, CJ 헬로비전 넣을 때 왜 CJ 티빙만 갖고 가겠느냐? 싸게 갖고 가겠느냐? 네. 근데 그게 정말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좀 싸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러면 거죠? 그게 최고의 좀 성장 산업이 되겠죠. 요즘 다 누가 TV를 집 앞에서 앉아서 텔레비에서 볼까? 다 모바일로 보는데. 저 소수죠? 아, 마이너한 분이죠, 지금. 한번 다수는 이제 다들 네. 모바일로 보는 거 환경이죠.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에 쫓아가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항현 위원님과 함께 M&A 이슈 오늘은 잡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 위원님과 함께 했어요. 위원님 고맙습니다.